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 뭡니까? 네, 4.7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 대진표가 속속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을 했죠.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후보가 가려졌는데 네. 1대1 토론회 또 합동 토론회를 거쳐서 다음 달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요. 네. 야권 후보 단일화의 또 다른 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측은 이보다 앞선 다음 달 1일 그 국민의힘 후보와 결을 한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3월 1일.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열린민주당 정봉주 후보는 어제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네.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도 이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 작업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당의 통합을 전제로 한 단일화예요? 네. 그러면은 통합과 단일화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놓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주말 사이에도 뜨겁게 돌아갔어요. 서울 네. 보궐선거판. 뜨거운데 이게 정말로 그들만 뜨거운 건지 아니면 국민도 뜨거워진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네. 국민의힘이 이제 4명의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약간 상호 비방성 발언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10년 신분이다, 뭐 인턴 시장이다, 뭐 나경영이다. 나경영이란 얘기는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에서 이제 애를 낳으면 1억 원씩 준다고 하니까 허경영이냐 나경영이냐 뭐 이런 발언에서 이제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근데 뭐 여당의 공격이 아니라 같은 당 오신환 후보가 공격을 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양강 구도가 뚜렷하거든요. 나경원, 오세훈. 그러니까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비 경선이죠. 경선이 조금 달아오르기 어려운 게 이게 단일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별리그잖아요, 지금. 조별리그죠. 조별리그다 보니까 실제 누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16강에 진출해서 우승하느냐는 또 그 이후에도 관심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흥미가 떨어지고 있고 여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각종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박영선 장관 같은 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서울, 네. 그 우상호 후보 뭐 노동공약 이런 거 발표했는데 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양쪽이 다 단일화에 지금 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선거가 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덜하다. 뭘 지금 들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 같고요. 제3지대 단일화 역시 이제 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2차례 이상 토론을 하는 걸로.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두 사람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제일 관심이 가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좀 너무 뻔해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너무 단일화에 매몰된 선거가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전통적인 정당 지지도와 그리고 후보의 어떤 선호도, 호감도가 굉장히 판을 많이 이제 좌지우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후보가 뭐 바람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예. 각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 토론이 시작되지 않아서 그렇지 토론으로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약에도 좀 집중이 될 테고 더 달아오를 거라는 전 생각은 들어요. 아직은 뭐 전초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설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근본적인 한계도 있긴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흥미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지금 언급되는 그 거론되는 후보들이 사실 뭐 다들 그때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한 면이 없으니까 좀 다소 김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때문에 이제 후발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상대 후보에 대한 비교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판을 흔드는 무언가를 좀 노릴 수밖에 없죠. 오신환 후보의 그 나경원이냐 나경영이냐 발언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당연합니다. 거죠? 예, 또 야권에서 뭐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약점으로 꼽히는 그 TV 토론에서 안 후보를 무너뜨릴 그 한 방을 한번 노릴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금태섭 후보 측에서는 5번 토론하자는 거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한 번 토론하자. 한 번 그걸로 내지는 지금 2번이면 족하다 이런 입장인데 의견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 야권 단일화 방안이 사실 뭐 야권의 두 정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야권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색깔이 다른 후보들이 시너지를 과연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게 처음부터 좀 전망이 좀 엇갈리긴 했었는데요. 이게 단일화에 대한 열기로 관심은 모으면서도 이후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모습까지
결국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면을 두고는 좀 살짝 좀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여론조사가 매일 나와요. 매일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주말 사이에 눈에 띄었던 여론조사는 안철수 대 박영선, 박영선 대 안철수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박영선 후보가 우위를 보인 여론조사가 2개가 나왔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모였는데 잠시 후에 박영선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좀 얘기를 듣고 허경영 씨가 허경영 저 국가혁명당이죠. 네. 대표가 이제야 나를 따라오려고 이러는구나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놔서 거기도 또 주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네. 박범계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 그 의중을 읽을 수가 있는 그 첫 인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인사를 했어요. 네. 검찰 내 핵심 요직 중에 그 핵심 요직 4자리로 꼽히거든요. 근데 4자리 중에 세석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오직 심재철 검찰국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고 그 이정수 남부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맞바꾸는 그런 인사가 있었어요. 예.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의 인사가 있긴 했지만 뭐 이들 외에 고위 간부의 인사 이동이나 승진 인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범계 장관을 2차례 만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핵심 요직 그 4자리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이른바 채널 A 사건에 연루돼서 법무연수원 그 연구위원으로 자천돼 있는 한동훈 검사장도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일요일에 예. 급작스럽게 인사가 났어요. 예. 기자들도 예상 못했던 거라면서요. 예, 원래 뭐 일요일에 잘 안 내죠 인사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추미애 시즌 2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추미애 장관이 작년에 냈던 인사를 거의 흔들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올해 그 2월 1일에 취임사에서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전 장관님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절차를 지키는 추미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좀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절차를 좀 이렇게 안 지킨다든지 그러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여러모로. 윤석열 패싱 인사 이제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것도 이후고 이후에 뭐 징계에서도 예. 절차를 안 지켰는데 여기에서는 절차를 지키려는 모습이 완연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총장하고 인사 협의할 때 비공개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공개로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고 네. 이거 기자들한테 돌리고 이거는 우리는 원래 그 법에 따른 그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지켰다라는 거고 패싱 안 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 그리고 법무부가 또 냈어요.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실제로 하여 2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은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예. 대검은 아무 얘기도 안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혹에서는 뭐 윤석열 패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작년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남은 임기 이제 7월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퇴임을 하는데 그때까지 사실상 좀 반윤석열 진영들이 대검에 다 지금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뭔가 특별한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이런 걸로 이제 뭐 그런 메시지가 그런 아니겠는가. 걸로도 해석되는 지금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절차를 지키는 추미애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즉 협의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존중하되 마지막 뚜껑 열어보니 추미애 인사 그대로 기조가 유지됐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까, 김정은 기자?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인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차기 검찰총장을 염두에 둔 인사거든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7월까지인데 네. 이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배치하는 인사입니다. 이제 이번 인사가. 근데 그대로 갔고요. 특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위한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결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꼽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반면에 오는 7월까지가 임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임기 내내 일단 손발은 묶이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 뭐 윤석열 총장 사이에 박윤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이 진행 중인 수사 상황들이 앞으로 좀 변수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은 뭐 그럼에도 추윤 갈등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게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갔던 그 윤석열 총장의 팽이 효과를 여권도 알기는 알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 인사 지금 안 때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은 예, 막 가장 많이 맞을 때 지지율이 1위 치다가 지금 뭐 9%대까지 떨어졌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이번 인사를 대선 보면은 박범계 장관이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안 한 거예요. 부작위 안 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뭐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어놓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때려주긴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않았을까? 그거는 예, 김정은 기자 맞습니다. 생각이고. 어제 인사를 보고 윤석열 총장이 참 뭐 이랬다는데 예.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그 이성윤 지검장 교체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건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네. 예, 윤석열 예. 총장이 원했다. 오늘 2부 7선 클래스에서 양당 중진들 나오니까 이 인사에 대한 평가는 그때 잠깐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는 세 번째로 넘어가죠. 네, 현대차 그룹과 애플의 협력서를 놓고 의문 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발단은 한 달 전인 지난달 8일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위한 그 현대차와의 협상 중이다. 이런 보도였죠. 네. 이후 결정된 것은 없다는 그 현대차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등했고요. 네. 지난주 후반에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제는 양측의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는 또 다른 외신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중단됐다. 예, 이에 따라서 지금 온갖 전망과 추측이 난무하면서 지금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는데요. 비밀 유지 약속 때문인지 애플도 또 현대차도 양측 모두 지금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애플하고 현대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도 보도였고 중단됐다는 것도 보도였고 양측 회사에서 나온 입장은 여지까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여태까지. 근데 그러니까 주가는 한 30% 출렁거리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오늘 현대차가 입장을 낼 것인지 좀 주목이 돼요. 근데 네. 전체적인 좀 히스토리를 봐야 돼요. 애플이 애플카 이제 예전에는 컨셉카로 아이카라고 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낼 것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은 아이폰만이 아니라 아이카, 아이홈 뭐 이런 식으로 아이자를 붙여가지고 모든 거를 다 통합하는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발이 이제 그러니까 애플카로 이제 하는 건데 예. 원래 이 현대차랑 협상하기 전에 BMW, 벤츠 뭐 이런 데라고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 이제 그쪽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우리 애플하고 안 한다? 예. 왜냐하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 애플한테 유리한 조건을 내밀기로 유명해요. 예를 들면 통신사랑 들어오는데 9대1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1위 사업자는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왜 해 그렇게 내주면서. 애플한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KT랑 들어왔거든요. 일본에도 통신사를 따지자면 이제 소프트뱅크로 들어온 게 2위나 3위 사업자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역전을 해야 되는. 현대차가 선택된 것도 사실은 1위는 아니니까 근데 현대차가 전 세계 전기차 지난해 4위 했습니다. 판매량. 맞아요. 그 정도로 전기차를 잘 만들고 미국에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 금세 양산할 수 있는 2024년에 지금 양산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인데 아마 두 가지 비밀 유지 얘기도 있고 근데 비밀 유지는 사실 여기저기서 다 나왔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그거보다는 계약 협상 조건에 좀 이거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좀 가혹하게 또 조건을 내밀고 현대차는 시큰둥 약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동차가 이제 커넥티드 카를 가서 이게 자동차가 미디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미디어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자율주행차 타고 다니면은 거기서 업무를 보거나 뭐 비디오를 보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애플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꽤 먼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도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어떤 조건으로 할지를 좀 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애플이 우리 깨겠소 이런 입장만은 아니고 예. 현대가 오히려 재고 있는 입장 아닌가?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에서의 정도의 우위를 점하기에는 자동차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가격도 다르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 예. 지금 뭐 소문만 무성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훈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대단한 호재인 건 사실이죠. 대단한 호재인 건 사실이어서 좀 주가가 현대차 같은 경우 20% 넘게, 기아차는 66% 넘게 급등했는데 네. 설령 협상 사실을 공식화한다 해도 앞으로 변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예,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연구소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